세법을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고 판단하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많이들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이동뿐만 아니라 증자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실제 거래가 아닌 차명 주식을 양수도를 통한 방법으로 회수하려 할 때인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거래 금액을 얼마로 해야 적정한가? 만약 회수하기 전에 주식 이동이나 증자가 많아 비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법상 평가된 시가로 거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채널 세네시의 이준석입니다. 옆에는 반가운 얼굴이죠. 이창학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네시 이창환 세무사입니다. 자, 첫 영상 이후 거의 2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요? 네, 해가 바뀌는 시점이 되면 제 고객분들의 당해년도 장부를 가결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산 방향을 정하는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업체들을 돌다 보니 많이 바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바쁜 때에도 나와주신 거 보면 오늘 영상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건 법인 대표님이 법인의 지분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표님이 단 한 번의 주식 거래를 했는데 신고해야 할 세금 종류가 4가지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4가지요? 제가 신고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모바일 증권 거래를 해보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2가지 뿐인데요. 보통 주식 거래라고 하면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으로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말고도 증여세 그리고 간주취득세 이 2가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질 거래라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주식에는 엄연한 시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설립할 때의 액면가가 10,000원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주식의 가치가 10,000원은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주가가 어디에 공시되어 있지도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다 보니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여 세법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 관련 검토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인 게요. 대표님께서 주식을 그냥 넘겨주신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주식을 파신 건데 그래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30% 이상으로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도 시가에 비해 3억 이상 차이 나는 금액으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매 거래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부분만큼은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세법을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고 판단하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많이들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이동뿐만 아니라 증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주식을 양수도 할 때에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컨설팅을 하시면서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거래인 경우 거래하는 주식의 수량 조정이나 거래 시기의 분산 등을 통하거나 해당 주식 가치의 평가에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하락시켜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덜어드리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실제 거래가 아닌 차명 주식을 양수도를 통한 방법으로 회수하려 할 때인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거래 금액을 얼마로 해야 적정한가입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세법상 평가된 시가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우선 질문 하나 할게요. 상장 주식의 가격은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이 적절하다고 인식된 판단들의 결합물로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기업 가치를 적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법상 평가하라고 정해놓은 수식으로 계산된 시가가 실제 그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시가가 답은 아닌 건가요? 세법으로 평가되는 시가는 과세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주식을 너에게 줄게. 여기서 줄게라는 말은 증여죠. 증여를 받았으니 증여세를 물려야 하는데 이것을 얼마에 물릴 것이냐,
또는 특수 관계자들끼리는 일반적인 거래도 짜고 치면서 조세를 회피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당함을 추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상 시가라는 것을 계산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식 가치 평가 관련 세법이 바뀌면 주식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세법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 그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니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적정 금액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보통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네,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대표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무 관련된 결정을 내리실 때는 항상 과세관청 입장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이 주식 거래를 지켜보았을 때, 이 거래는 가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에서 양도자는 애초에 차명이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대금 지급 내역이나 일정 기간 안에 형식상 지급된 거래 대금이 회수된 내역 등 즉시 포착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다 알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 이동이 있은 뒤 서명 요청들이 대략 한 3, 4년이 지나고 날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양도에 대한 적정 금액 검토를 위해서는 차명주주로 밝혀졌을 때 발생되는 세금이 얼마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세금 검토를 우선해 보시고, 그 세금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적정 거래 대금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막말로 비교 세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 제척 기간이 모두 지나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 거래를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도 됩니다. 만약 회수하기 전에 주식 이동이나 증자가 많아 비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법상 평가된 시가로 거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수 시기 자체를 뒤로 늦추기도 하죠. 지금 바로 회수하겠다는 것을 말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약간의 역발상 같은 방법이네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자, 그런데 그럴 거면 차명 주식을 회수하는데 굳이 양수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세금이 비슷하거나 좀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네, 맞습니다. 맥을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차명 주식은 실질에 맞게 명의신탁 해지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양수도의 방법보다 까다롭긴 하나, 양수도 방법처럼 형식상이라도 거래 대금을 차명에게 보내줄 필요가 없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영상에서 다루는 주식 이동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차명 주식을 회수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세무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복잡했던 게 좀 정리가 되는 기분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직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세금을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간주취득세. 자, 이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 거래를 했는데 뜬금없이 발생되는 취득세, 주식 이동 검토 시 누락되면 절대 안 되는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다음 영상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